안녕하세요. 저는 더 빛날 미래 수학학원 고3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하 선생입니다. 우리 학생들 9월 모의고사 잘 치렀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는 작년의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 쉬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공통 부분은 좀 비슷했거나 살짝 쉬운 정도? 이 정도였고요. 미적분 과목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나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까다로웠던 걸로 보입니다. 대체로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문제들이 많았고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들이라고 해서 깊은 사고를 요하는 문제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대체로 기본 개념하고 공식에 충실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주를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원에서 과목별로 몇 문제 정도 출제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통 과목 수학 1과 수학 2는 각각 11문항씩 나오죠. 단원별로도 보시다시피 이제 골고루 출제된 게 보이죠. 지수로 함수 단원에서는 좀 까다롭던 문제가 22번이 있었습니다. 자, 이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이 조금 필요한 그런 문제였죠. 계산면에서 까다롭다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크게 그래도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대체로 평이하게 문제가 출제됐고요. 특히 20번 같이 빈칸 채우는 문제가 그동안은 출제되지 않았었는데 6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도 빈칸 채우는 문제가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빈칸 채우는 문제들은 대부분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윗줄하고 아랫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유추해낼 수 있을 겁니다. 수열 단원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출제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전화식 수열로 되어 있는 즉 앞에 항에 의해서 다음 항이 결정되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계산이 좀 상당히 귀찮고 그렇다고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 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계산이 좀 귀찮은 그런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는 수열 문제들이 대부분 다 무난했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기본기만 정확히 익히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됐습니다. 수학 2 같은 경우는 함수의 극한과 연립분 그냥 늘 출제되는 스타일의 좀 기본적인 문제들이 출제됐고요. 다음 함수의 미분법 문항수가 제일 많죠. 5문항이 출제됐는데 대체적으로 2점 문제나 3점 문제들은 많이 쉬운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그런데 요 21번 문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당황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워 보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까다롭게 그렇게 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계산상으로도 약간 식이 조금 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어 있다면 계산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함수의 접근법 같은 경우는 15번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좀 평이하게 출제됐고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이 문제 역시 그래프를 좀 제대로 이해한다면 풀이 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문제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의 적분이다 부정적분이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좀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통과목에서는 15번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선택과목 미적분 같은 경우는 대체로 27번까지는 평이하게 출제됐습니다. 27번 같은 경우는 이제 3점짜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좀 난이도가 살짝 있었던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27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4점을 줘도 무방할 정도로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냥 역함수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역함수의 미분법을 할 줄 안다면 충분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좀 무난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그 외에 뭐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28번부터 30번까지는 4점짜리 그동안은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됐다고 봐야 되는데 29번은 좀 의외로 약간 쉽게 나오는 편이죠. 4점짜리 문제 치고는 좀 그런 대로 좀 풀 수 있을 만한, 좀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문제였는데 28번하고 30번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두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적분이 이번에는 좀 난이도가 있었다.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어떤 단원에서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각 문항별로 분석을 해보면서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3점짜리 문제이고요. 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가끔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A와 B의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는 A하고 B의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A 곱하기 B를 구해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A, B를 구하지 않고도 직접 A 곱하기 B를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밑이 루트 2로 돼 있죠? 여기는 밑이 2로 돼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밑을 2로 통일해 줄 수 있습니다. 즉 2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서 역수가 곱해지니까 2로그 2의 A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여기 앞에 있는 2가 또 이렇게 진수 부분의 지수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식은 로그 2의 A제곱 더하기 로그 2의 B가 될 거고요. 그것이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결론은 뭡니까? 로그끼리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진수끼리 곱해지죠. 그래서 A제곱 B라는 값이 자 2라는 얘기는 로그 2의 4라는 뜻이니까 4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죠? 자, 오른쪽도 식이 별로 어렵지 않게 생겼죠? 요거 바로 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A 곱하기 B 제곱이 같은 방법으로 7이라는 것이 로그로 표현되면 로그 2의 7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2의 7제곱 여기는 2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세요. A제곱 B 여기는 AB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곱하면 똑같이 A도 세제곱 B도 세제곱이 되고 이것이 2의 9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A하고 B가 양수, 즉 실수예요. 자, 세제곱을 했을 때 2의 9제곱이 된다 그러면은 끝났죠. A, B는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죠. 풀이 과정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로그의 성질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그 부정적분 흔한 스타일의 문제죠. 다만 이 문제를 풀 때 물론 이제 쉬운 4점이긴 한데 학생들이 한 가지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적분상수 부분. 그 적분상수 부분만 조심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했고요. 그리고
2fx 더하기 1의 한 부정조건을 라지 gx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 나온 대로 2fx 플러스 1의 부정조건이 gx라고 했으니까 gx라고 하는 것은 자, 요 식의 부정조건이니까 요 부정조건 직접 구할 수 있죠. fx의 부정조건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fx 자 더하기 1은 접근하면 x가 될 거고요. 바로 요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접근상수가 있다는 거. 접근함수는 항상 접근상수가 생기게 돼 있죠. 자, 요 식이 만들어지는 순간 문제는 이제 다 풀린 겁니다. 주어진 조건대로 우리가 x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할 겁니다. 자, 3을 대입할 건데 그러면 뭐가 돼요? G 3이 2 F3 3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F3하고 G3은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워지면서 좌변이 0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C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거, 즉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부분이 x가 5일 때를 물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5를 대입합니다. 즉 G5는 2 곱하기 F5 더하기 5 집어넣었으니까요. 5 그리고 접근상 C는 마이너스 3이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써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쉽죠? 이항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자, 부정적분의 성질과 부정적분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주의할 부분은 바로 이 적분상수. 적분을 하면서 항상 적분상수가 생긴다는 것만 좀 명심해주면 실수할 부분도 없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입니다. 수열 문제고요. 수열의 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 문제. 항상 등비수열 또는 등차수열 문제가 꼭 나오게 돼 있죠. 자, 등비수열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정확히 해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 마이너스 1의 k제곱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k가 1부터 6까지 변하는 동안 이 앞부분은 1이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k가 1일 때부터 한번 써주면요. 마이너스 S1 더하기 S2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S3 플러스 S4 마이너스 S5 플러스 S1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인데 가만히 보면 요거 보세요. S2 마이너스 S1 바로 뭐예요? 요거죠. 그죠?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다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 여기도 A4 이 부분은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의 합이 21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줬죠. 두 번째 항이 1이다. 그러면 1 더하기 자, 이건 어떻습니까? 공비가 두 번 곱해진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또 공비가 두 번 곱해진 거. 즉 짝수 번째 항도 등비수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항을 뽑아내서 새로운 소열을 만들어도 역시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r제곱 더하기 r4제곱 이 값이 21이다. 자, 그러면 r4제곱 더하기 r제곱 마이너스 20이 0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이 정도는 치환하지 않고 금방 인수분해할 수 있죠. 자, r제곱 더하기 5 r제곱
마이너스 4. 그래서 R제곱이 4가 되는데, 제곱이니까 당연히 음수는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항이 또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R은 2, 즉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항이 1이라고 했고 공비가 2니까 첫 번째 항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S2가 바로 구해집니다. 1 더하기 2분의 1, 즉 2분의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S7은 어떻게 구합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 가로하고 공비 항의 개수만큼 거듭제곱 빼기 1. 그래서 S7도 간단하게 계산이 될 수 있겠죠. 수열 문제가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상당히 쉽게 나온 편입니다. 4점짜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렵지가 않죠. 이 부분만 우리가 제대로 해석만 했다면 얼마든지 식을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합답형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았었어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6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이번에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새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합답형 문제는 좀 많이 까다로웠었죠. 그동안은. 자, 그런데 이번에는 대체로 좀 쉽게 나왔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요. 속도와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의 관계, 그리고 속도와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익히고 있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좀 난이도로 봤을 때는 좀 쉬운 편이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각 t가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속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것을 골라야 되죠. t가 1일 때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속도의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은 당연히 속도가 0인 순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이 0이 될 때 t 값이 과연 1이냐 2냐. 자, 그럼 볼까요? 1 대입하면 당연히 0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인수분해 하지 않고도 쉽게 알아낼 수 있죠. 근데 인수분해 끝까지 한다고 치면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구하려면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t가 1일 때와 t가 3분의 7일 때, 즉 약 2점 몇 초 정도 됐을 때, 초는 아니기는 한 3분의 7일 때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것 정도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분의 7. 자,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잠깐 그린 거는요, 디귿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위치나 움직임 거리를 물어보는데 속도를 어떻게 이용하면 위치와 움직임 거리를 구할 수 있느냐? 위치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정적분 값을 구해주면 위치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정적분에서 구할 수 있는데 움직임 거리는 속력을 정적분해야 됩니다. 속력. 즉 속도의 절대값을 정적분해야 되기 때문에 즉 넓이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시간축과 속도 그래프 사이의 넓이가 바로 움직임 거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니은부터 이제 확인해 볼까요? 일단 기억은 맞는 거죠. 자, 니은을 보면은 t가 1일 때 점 P의 위치는 3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t가 1일 때 점 P의 위치니까 t가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위치 변화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즉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7을 일단 정적분합니다. 자, 이 정적분 값이 바로 위치 변화량이고 처음 위치가 원점이었으니까 곧 이 정적분 값이 점 P의 위치가 되겠죠. 자, 위에 보면은 T 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7T. 자, 바로 1을 대입한 것에서 0을 대입한 걸 빼보면 답이 나오죠. 자,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t가 0부터 2까지 변하는 동안 전 p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과연 4냐 이런 문제죠. 자, 그렇다면 0부터 2까지면 대략 2가 여기 있다고 치면 바로 0부터 2까지 요 넓이에 해당되는 값이 움직인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럼 0에서부터 1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는 그럼 뭐만 구하면 될까요? 1에서부터 2까지 이 넓이를 구해보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1에서부터 2까지. 이때 속도는 음수니까 속력은 절대값이어서 양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즉, 저 식을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7. 이 값이 바로 1에서부터 2까지 t가 변할 때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해주면 자,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5t 제곱 마이너스 7t. 자, 이 값을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아마 4라는 값이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 값이 1이 나오고 3을 더해서 4가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본적으로 속도와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거리 이 셋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이해되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활용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우리가 직접 그려야 되고요.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문제 내용이 빨리 파악이 돼서 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세우고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y는 a의 x제곱. 근데 a가 1보다 큰 상태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죠? 이게 y는 a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x는 t라는 직선. 근데 t가 양수라고 했죠. x는 t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고, 그 다음에 x는 2t라는 직선. 이렇게 그려진다고 칩시다. 즉, x는 t, x는 2t. 즉, 요 점의 x좌표가 t, 요 점의 x좌표는 2t. 그럼 y좌표는 뭐가 될까요? y좌표는 a의 t제곱, 여기는 a의 2t제곱. 보통은 어떤 함수든 간에 그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그래프에다가 뭐 어떤 선분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도형의 넓이 같은 거 이런 내용들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고 치면은 주어진 점의 좌표들을 x좌표, y좌표들을 정확히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길이 같은 것이 필요하면 길이를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넓이가 필요하면 당연히 길이가 있어야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좌표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 이 점이 A, 이 점이 B라고 하고 점 B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점을 C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B의 길이와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같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8이다. 그럼 도대체 A하고 T가 얼마냐? 이 문제죠. 요 삼각형 2등변 삼각형이죠? 2등변 삼각형. 그렇다면 이 2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고맙게도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여기도 길이가 같은 겁니다. 즉 이 길이가 A의 t제곱, 여기도 A의 t제곱. 그런데 그게 A의 2t제곱과 같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써볼까요? A의 t제곱 2배가 A의 2t제곱이다. 자, A의 t제곱은 확실히 0이 아닙니다. 무조건 양수죠.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A의 t제곱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죠? 길이가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길이가 같은 거니까 우리가 또 무슨 생각, 길이가 같은 거는 뭐 써볼까요? 미안합니다. 넓이 나왔죠, 넓이.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자, 밑변에 해당되는 길이는 뭐예요? A의 2t제곱. 즉, A의 2t제곱은 4가 되겠죠, 4. 즉, 4 곱하기, 이거는 얼마입니까? t예요. 나누기 2 한 것이 8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t가 얼마예요? t가 약분이 돼서 얼마나 옵니까? 4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t는 4, t의 값은 구했고요. 이제 a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죠. a의 4제곱이 2다. 그럼 a는 2의 4분의 1제곱이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t는 4인데 이건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1제곱.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프를 정확히만 그려주고 좌표만 표시를 할 수 있다면, 즉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문제를 매우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풀이 과정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난이도도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였죠. 그래프만 그려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극한에 관한 문제인데 fx가 이차함수로 식이 다 주어져 있죠. 자, 미정계수가 없이 식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가 어떤 실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극한에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극한에 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분자는 x제곱. 더 이상 이건 손댈 부분이 없죠? 자, 분모를 좀 변형을 시켜야겠죠? 자, fx 제곱이고요. 빼기 k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f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게 fx가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fx로 묶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fx 빼기 kx 마이너스 2k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분자는 x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이 a가 모든 실수가 다 된다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항함수들은 다항함수들은 바로 x가 a로 가까워진다 했으면 x자리에 a를 대입한 함수값, 즉 fa 값이 극한 값이 됩니다. 다항함수들은 무조건 연속이고 그 함수의 극한 값이 실제 함수값하고 일치하니까. 자,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본다면 fx라는 식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x가 어떤 실수가 나오든 간에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판별식을 보면 알겠지만 판별식이 음수로 나와요. 그래서 이 fx라는 식은 x가 a로 가까워질 때 a가 어떤 수가 됐든 간에 무조건 수렴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고요. 그럼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함수값이 즉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일치하는 그런 상태니까 분모만 0이 아니 되면은 분모만 0이 안 되면 무조건 얘는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수의 연속의 성질에서 배웠었죠. 연속인 함수의 식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이럴 때 무조건 연속이고 그리고 극한값도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는 거죠. 극한값의 성질도 그렇고 연속의 성질도 그렇고 분모가 0만 아니라는 보장만 있다면 무조건 또 수렴하고 그 다음에 연속도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얘가 0 이상 안 된다. 또는 어떤 경우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즉, 요 식이 x제곱이 되거나 아니면 이 fx가 2차식이니까 당연히 이 상태도 2차식이 되겠죠? 요 2차식이 절대로 0이 되지 않는 경우,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뭐 이런 경우가 나오려면은 당연히 1차함과 상수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k는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k가 6일 때 바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수렴할 수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식을 구해볼까요? 자, x제곱 더하기 6x-kx 6-k x 그 다음에 12-2k 이렇게 되겠죠. 요 식에서 판별식을 우리가 구해보면 되겠죠. 자, 판별식을 구해볼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러면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6-k가 안에 인수로 들어있죠? 6-k로 묶어주면 됩니다. 6-k로 묶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2가 빠져나가서 6-k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이제 끝까지 인수를 하면은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죠. 자리 바꿔가지고 k-6 여기는 k 플러스 2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거기에다가 6까지 포함해가지고 몇 개의 정수 k가 나오는지 우리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약분돼서 x제곱이 될 것이냐 아니면 2차식이니까 분모가 절대 0이 안 돼야 그래야 극한의 값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 요 두 가지 사실만 생각하고 있으면 금방 풀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는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을 그려놨죠. 어쨌거나 이 문제도 역시나 그래프의 활용 문제입니다. 그래프의 활용 문제가 나오면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주어진 점들의 좌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까요? 탄젠트 k분의 x라는 fx가 주어져 있고요. 점 p가 0,p. 자, 이 점이 0,p에 해당되는 점이라고 했고요. 이 점은 마이너스 p. 결국에는 이 길이가 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 상황에서 요 삼각형 OCB의 넓이를 알려줬는데요. 이 삼각형 OCB의 넓이는 자, 두 개의 삼각형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그런데 밑변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의 넓이가
2배가 됐을 때 3분의 5파이가 된다. 이런 문제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가 나와 있죠. 바로 AB의 길이가 PA의 길이의 3배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은 탄젠트 함수라는 거, 즉 탄젠트 함수뿐만이 아니라 뭐 삼각함수 대부분이 사인 함수도 그렇고 코사인 함수도 그렇고 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 자, 기본형의 주기, 탄젠트 x 기본형의 주기는 파이가 되는데 저렇게 탄젠트 k분의 x다 그러면은 이때는 기본형의 주기 파이를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눠야 되는데 k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은 굳이 씌우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기가 k파이가 됩니다. 자, 주기가 k파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한 주기잖아요. 그래서 k파이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도 y값이, 즉 y좌표가 똑같으니까 이 길이도 k파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이의 3배가 k파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3분의 k파이, 즉 점 A의 x좌표는 3분의 k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다 나왔습니다. x좌표가 얼마인지 아니까 y좌표 p를 우리는 구할 수 있겠죠? x자리에다가 3분의 k파이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되는데 그게 값이 p, 즉 루트 3이라는 뜻입니다. 루트 3. 이해되죠? 되게 쉽죠? 그리고 이제 삼각형 넓이가 3분의 5파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루트 3이죠? 밑변의 길이는 k파이.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할 필요 없죠? 여기 똑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루트 3 k 파이가 3분의 5파이랑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파이가 약분이 되고요. k가 쉽게 구해지죠. 9분의 5 루트 3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럼 최종적으로 k 더하기 p, 즉 9분의 5 루트 3과 루트 3을 더한 값이 얼마냐? 통분해서 계산하면 9분의 14 루트 3이라는 값이 바로 나오겠죠. 자, 이 문제도 역시 그렇게 뭐 복잡한 거 없고요. 항상 그래프가 나오고 도형이 나오면 명심하세요. 좌표가 정확히 얼마인지 문자로라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조건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객관식 문항의 마지막 문제죠. 이번 모의고사 중에서도 그래도 좀 어려웠던 공통 과목 부분에서 좀 제일 까다로웠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을 할 줄 안다면 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게 사실상 어렵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래프 해석하고 분석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준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일단 gx라는 함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요. 이 안에 정적분해야 될 함수가 f가 있는데 3차 함수이고 최고차 함계수는 양수, 그 다음에 상수항이 없는 fx죠. 자, 아무튼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느냐? g-x가 0, g-x가 0,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다. 그리고 gx는 x는 2와 x는 6에서 극값을 가진다.
아주 되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자, 일단은 G-X라는 식은 자, 정적분호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공식 있죠?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x는 2일 때, 6일 때, 즉 x좌표가 2일 때, x좌표가 6일 때 극값을 가진다. 극값을 가진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순간이다. 그 얘기는 G-1, G-6이 0이다. 이 소리겠죠. 그리고 가 조건에서 이걸 만족하는 실들이 4개가 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fx하고 x라는 1차 함수의 절대값이 그러면 같아지는 순간이잖아요. fx의 절대값과 x의 절대값이 x가 0일 때 x의 값도 0이니까 또 여기서도 x가 0일 때 0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 식이 0이 되는 즉 요걸 만족하는 x값이 최소 0, 2, 6 이 세 개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나머지 한 개가 더 있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죠? 자,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F2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 그죠? 이걸 만족하는 거니까요. x가 2일 때. 또 하나, F6이 6 아니면 마이너스 6이다라는 사실. 이해되십니까? 실근이니까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이제 어떤 것이 맞냐? 바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얘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죠? 물론 실근이 4개 나오게끔 그 다음에 저걸 만족하게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이 식의 정적분값이 gx니까요. 자, 그래프를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g0는 0이고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0 집어넣으면 0 나오는 거니까. 그죠? 결국에는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일단 0을 이렇게 통과할 거예요. 통과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절대값을 씌우게 되니까 이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이쪽 부분도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고. 그럼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죠? 물론 여기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1 나올 거예요. 정확히는 안 그렸는데 아마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통과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6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이때가 이거하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그죠? 그래서 얘는 뭐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냐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밑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는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생각하면 이거 금방 가요. 그래서 얘가 맞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프를 좀 그려서 맞는 걸 찾으면 되는데, 몇 번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아내면 그냥 바로 끝나는 겁니다. 요거하고 요걸 이용해서. 자, 볼까요? F2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 그 다음에 F6이라는 사실.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요. 그러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면서
또 0인 순간에, fx가 0인 순간에 접선이 기울기가 1이라고 했어요. y는 x라고 이렇게 접해야지만 이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f-0이 1이니까 c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c는 1이라는 거. 자, 그러면 끝났죠? 미정계수 2개, 식 2개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8의 1 플러스 4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면 6의 세제곱이면 216 a 더하기 36 b 더하기 6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여기 되겠죠. 자, 36b로 만들어주면 곱하기 9를 해야 되겠죠? 곱하기 9를 해서 밑에 거에서 위에 거를 빼볼게요. 그러면 98에 72에서 216에서 72 빼면은 144 a가 나오고 b는 지워질 거고요.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하니까 빼면은 36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a가 얼마 나옵니까? 4분의 1이죠. a가 4분의 1. a가 4분의 1이니까 b도 구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 8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좀 그려가지고 문제 조건에 맞게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하면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삼각함수 문제고요. 그동안 이제 출제되지 않았던 스타일인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는 우리가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윗줄 아래줄 잘 보면 돼요. 그 안에 다 힌트가 있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 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풀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빈칸을 우리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B의 길이하고 CD의 길이가 1대 3이다. 그래서 AB의 길이하고 CD의 길이가 1대 3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보니까 AB의 길이를 L, CD의 길이를 3L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L이라고 하면 여기는 3L. 그리고 또 한 가지 PB 대 PC. 그 다음에 여기 다 나와 있죠? PB 대 PC 대 BC 7대 5대 9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여기가 7K 여기는 5K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써 있어요. 다 써져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친절하게 삼각형 BPC와 삼각형 DPA가 서로 닮음이라서 이렇게 변의 길이의 B가 같을 수밖에 없다 얘기가 나왔죠. 자, PB 대 PC는 7대 5라고 얘기했으니까 PD의 길이 그리고 PA의 길이의 B도 7대 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PD의 길이는 여기서 보면은 5K 플러스 3에 그 다음에 PA의 길이가 7K 플러스 L 이렇게 되는데 이게 7대 5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5 곱하고 여기다가 7을 곱해주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자, 선생님 맘대로 막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7대 5라고. 그럼 이제 L을 구할 수가 있죠. L. 자, 25K, 15L, 49K, 7L 이렇게 나오죠. 뭐야? 넘어가면 8L, 넘어가면 24K, 8
L이 24K니까 얼마예요? L은 3K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는 숫자는 3이 되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가에 들어가는 숫자는 3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닮은 비가 생각을 해보세요. 닮은 비가 이게 L이 3K니까 여기는 이제 9K 즉 얼마요? 14K. 그러면 닮은 비가 1대 2가 되겠네요. 1대 2.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 AD의 길이가 4부터 13. 그러면은 닮은 비가 1대 2니까 BC의 길이는 2부터 1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 7분의 6 바로 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느냐? 여기 사인 법칙 할 거니까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7분의 6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1 빼기 7분의 6. 1 빼기 코사인 제곱에다가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7분의 루트 13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인 세타. 그럼 끝났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법칙. 사인 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게 지름이니까 R이 7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자,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 전혀 어렵지가 않죠? 문제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해라. 이해되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5번 문제와 더불어 아마 공통 과목 부분에서 좀 까다로웠던 문제, 두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15번 문제가 조금 더 어렵고요. 조금 더. 그다음에 21번 문제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보이는데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풀이도 조금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 내용에 주어진 조건에 충실해 주면은 무난하게 풀 수는 있습니다. 단지 계산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프를 조금만 해석할 수 있으면 그래프를 이용하면은 좀 더 풀이 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fx라는 식이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0이 아니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바로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0을 제외하고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의 절대 부동식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부동식이 나온다 그러면은 부동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이따 문제 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fx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항이 1인 3차함수 fx를 한번 써줍니다. 자,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fex도 있으니까 fex도 한번 써볼게요. fex는 8x 세제곱, 여기 x 대신에 2x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4ax 제곱 2bx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f-x도 있네요. f-x를 빼보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한번 집어넣을게요. 자,
2로 나누고 2분의 3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b 하고 x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 요거는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F0면은 C예요, C. 그럼 빼면은 요것만 남게 되겠죠, 요거. 요게 바로 분자가 되죠? 이걸 갖다가 2x로 나눌 겁니다. 2x로 나누게 되면, 자, 얼마가 됩니까? 4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x 4제곱이 있죠? 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연립부등식이잖아요.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동시에 이것도 만족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근데 여기는 좀 할만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2차 부등식이 나오잖아요. 2차 부등식. 그죠? 자, 2차 부등식. 요걸 정리해주면 전부 다 2를 곱하고 한쪽으로 몰아줄 겁니다. 자, 그러면 2를 곱하고 몰아주면 3x 제곱. 그 다음에 2 곱했으면 여기가 2ax가 될 거고요. 여기는 4ax. 그럼 계산하면 2ax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4 넘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b고 여기는 1이니까 그냥 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2차식. 그럼 이걸 2차 함수라고 쳤을 때 얘 그래프가 이렇게 둥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접하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짝수 공식을 사용하면 a제곱, 그죠?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2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되죠? 그럼 잘 생각해요. 요거를 이제 여기까지 학생들도 다 와요.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a제곱 3b 플러스 12가 되는데 이 a제곱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무조건 0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얘는 역시 무조건 0 이상이 됩니다. 얘도 0 이상. 그럼 b는 마이너스 4보다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나와요. 이해되죠? 자,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2차 부등식이 됐고요. 2차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하는 경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통해서 얘가 나온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요거는 자, 여기 2차식이지만 얘만 이쪽으로 쓱 넘겨주면 여기는 1차식이 됩니다. 1차식. 즉 2ax 플러스 b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4차 함수, 1차 함수. 이 1차 함수식, 근데 이거는 1차 함수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3차 함수도 있을 수 있죠. 자, 뭐가 됐든 간에 얘는 직선이에요. 이 직선보다 얘가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그리기 쉽잖아요. 이걸 갖다가 gx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gx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잠깐 지우지 말고 여기서 할까요? 자, gx 그래프를 그려보면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그럼 이거 x제곱으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그래프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 금방 알죠? 0일 때 중근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실근.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다는 뜻이네요. 좌우 대치. 그럼 이때 이제 y좌표는 똑같겠죠? 그죠? 근데 얘는 직선이에요. 직선. B라는 것은 마이너스 4 이상이에요. 무조건. 자, 이 직선인데 이게 y절편이죠. y축하고 만나는 자리가 무조건 마이너스 4보다 큰 것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아마 극소값 구해보면 알겠지만, 자, 이거 미분하면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해가지고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여기가 루트 2,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루트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옵니다. 루트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오죠. x제곱 2라는 뜻이니까, 그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4 이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b는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그려도 얘가 항상 위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가 나온 겁니다. 근데 b가 마이너스 4라고 쳐요. 그럼 y절편이 그 극소값하고 함수값이 일치하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이게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직선이. 그럼 A는 0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저 그래프만 해석을 해주면은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B하고 A가 0이고 B가 마이너스 4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이제 끝났죠? 끝났습니다. F-10을 구하라. F-10. 그럼 얘가 마이너스 4고요. 자, A는 0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이제 300 빼기 4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돼 있다면 풀이 과정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계산해야 됩니다. 조금 계산이 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통 과목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게 길어버리고요. 뭔가 좀 왠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는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도 비교적 간단한 그래프가 나와있죠. 로그 EX가. 저 로그 EX 그래프를 그리고 그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로그 2의 x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y축 대충 여기 있고요. y축이 정근선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위에 아무거나 두 점을 이렇게 잡아요. 아무거나 두 점을 잡아. 그 다음에 뭐 y는 x라는 직선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y는 x라는 직선. 자, 이제 어떤 게 a고 어떤 게 b냐 이건데 여기 힌트가 다 나왔어요. 직선 AP의 y절편. 즉 얘가 만약에 A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갈 건데 그럼 여기가 B면 또 이렇게 올라갈 거지. 그럼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A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AP의 y절편이 더 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칭을 시킬 겁니다. 대칭을 시켰을 때 Q라고 하고 결국에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넓이 구할 때 알려준 게 뭐다? 또 한 가지가 이거다. 기울기가 7분의 1이다. 이해되죠? 자, 모의고사 문제 계속 풀면서 오늘 문제를 풀게 하면서 그래프가 나오고 어떤 도형이 나온다고 하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어요. 좌표를 정확하게 표시하세요. 잘 모르면 문자도 상관없으니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점의 좌표, x좌표를 그냥 a라고 할까요? 그러면 로그 2의 a가 y좌표가 되겠죠.
여기는 모르니까 B라고 할게요. 그럼 로그 얘 B가 Y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이거 넓이를 구하려면 A하고 B가 얼마인지 알면 넓이가 구해져요. A하고 B가 얼마인지 알면. 그럼 문자가 두 개 있으니까 식을 두 개만 정확히 세우면 됩니다. 두 개만 세워서 연립해서 풀면 우리는 A하고 B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두 개의 식이 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해돼요? Y절편을 구하고 기울기가 7분의 6이라는 사실을 외웁니다. 자, 기울기는 자, 이 기울기 볼게요. X좌표끼리 뺀 거.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얘가 7분의 6이다. 이해되죠? 또 하나, Y절편 구해야 되죠? Y절편 구하려면 이 직선을 알아야 돼요. 이 직선. 근데 너무 쉽죠? 이게 Y는 X라는 직선하고 이제 수직이잖아요. 수직.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직선 얘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정지나는 거예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y 마이너스 y 좌표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x 좌표. 그럼 y 절편이면은 x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x가 0일 때. 그럼 그때 y 값은 0 집어넣으면요 뭐가 나와요? 넘어가면은 b 플러스 로그 b의 b 이렇게 나오죠. 그럼 좌표만 이렇게 바뀐 것뿐이고 기울기 똑같은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뭐가 나와요? y절편은 a 플러스 로그 2의 a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그대로 갑니다. y절편에서 y절편 빼는 거니까 결국엔 a 빼기 b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b 이게 이제 2분의 13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있는 식 a 빼기 b a 빼기 b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b 너무 쉽네요. 7분의 6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7대 6이니까 7k 6k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즉 13k가 2분의 14 그럼 k는 2분의 1이에요. k는 2분의 1 이해되죠? 자 그럼 끝났죠? a-b는 2분의 7이고요. 로그 2의 a 빼기 로그 2의 b는 즉 로그 2의 b분의 a는 3이죠. 3 k가 6분의 1이니까 그럼 끝났어요. b분의 a가 8이라는 뜻이죠. 얘는 로그 2의 8이니까 b분의 a가 8이니까 a는 8b a가 8b 그럼 7b가 2분의 7이니까 b는 2분의 1 그럼 a는 4 끝났네요. 좌표가 나왔습니다. 이해되죠? 풀이 과정이 왠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y절편 구하려면 직선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7분의 6이 있으니까 x의 변화라는 분의 y 변화를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계산이에요. 다만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걸 어떻게 건드리는 게 제일 편하냐? 보이잖아요. 7분의 6, 7대 6. 그러면 7K, 6K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푸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자, 더 이상 식을 못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는 계산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A 빼기 B가 2분의 7, 그 다음에 로그 2에 B분의 A가 3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A 값, B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A는 4, B는 2분의 1이니까 A는 4고 B는 2분의 1이니까 끝난 겁니다. 자, 끝난 거예요. A는 4,
그러면 y좌표는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1이면 여기 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대칭시키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린 거예요. 수선. 근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뭐야? 3,3이 나와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도 이렇게 막 대칭시켰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2,4잖아. 그럼 요거하고 요거에 딱 중점이니까 3,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끝났죠. 이 길이 구할 수 있죠. 좌표를 다 아니까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요거 구할 수 있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걸 못할 수가 없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긴 거는 있지만 이 내용에 충실해서 식을 만들어주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공통과목 수학 1, 2 좀 중요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선생님이 풀어준 방법들이 거의 다 최선이긴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풀이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풀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풀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풀렸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풀이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충실하시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욱 중요한 건 기본 개념과 공식을 아주 철저하게 이해하고 외워야 됩니다.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외워서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해해서 외워야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풀이는 그만큼 짧아집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